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어민의 일상 대화를 통해서 영어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대화인 만큼 훨씬 더 기억하기도 쉽고요. 제가 한 문장씩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감기가 조금 괜찮아져서 목소리가 약간 갈라지지만 제가 열심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대화가 이루어질 거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도서관에 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걸 영어로 바꾸면 Hello, how can I help you? 이렇게 되는데요. 이 문장 어떤 가게에 갔을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How, 어떻게, can I,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How can I, 이건 패턴처럼 많이 사용돼요. How can I help you? 제가 어떻게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즉,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인사한 다음에 Hello, how can I help you? 우리가 그냥 듣는 거랑 몇 번 얘기해보고 듣는 거랑 큰 차이가 있거든요. 내가 아는 말은 들을 때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내가 평생 해본 적이 없는 말이고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라는 것도 패턴 공부 겸 그리고 듣기를 위한 공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 같이 해볼게요. Hello, how can I help you? Hello, how can I help you? 자,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똑같이 한 다음에 이 책을 빌리고 싶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어로 해볼까요? Hi, I want to borrow this book.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 I want to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내가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기를 원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식사하고 싶은데요. 이것 좀 빌리고 싶은데요. 저기를 가고 싶은데요. 동사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여기서는 빌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borrow를 사용해서 borrow this book, 이 책을 빌리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borrow는 lend 그리고 rent, 이 두 개와 많이 헷갈리는데요. lend, 이거는 빌려오다가 아니라 빌려주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rent, R-E-N-T, 이거는 돈 주고 빌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무상으로 빌린다면 borrow가 가장 잘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패턴 I want to, 이거 다음에 이 책을 빌리다 borrow this book, 이 두 개를 더해서 I want to borrow this book,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Hi부터 다 같이 해볼까요? Hi, I want to borrow this book. 패턴별로 중간에 살짝 I want to 하고 쉬어도 괜찮으니까 이 I want to borrow this book, 이 두 개는 끊기지 않고 쭉 갈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도서관 카드 있으신가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걸 영어로 바꾸면 Do you have a library card? 이렇게 하고 있죠. 제가 해외여행 갔을 때 가장 당황하던 게 바로 이건데요. 항상 무슨 카드, 멤버십 카드 있냐, 도서관 카드가 있냐 이런 걸 많이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딴 생각하고 있거나 혹은 다른 것 좀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순간적으로 잘 안 들리더라고요. Do you have를 빨리 하면 do you have, do you have, 이렇게 정말 성의 없게 휙 들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보통 강세를 주는 편인데요. Library card, 도서관 카드. 우리 한국말로 할 때도 도서관 카드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지 않고 도서관 카드 있어요? 이렇게 있으세요를 막 쫙 이렇게 흘러가듯이 얘기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내가 아는 do you have랑 조금 다르게 빠르게 들릴 수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들을 때 훨씬 더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Do you have a library card? 한 번 더요. Do you have a library card? 자, 이렇게 물어봤고요. 대답해 볼게요. 그런 거 없는데? 아니요, 없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자주 가는 도서관이라면 카드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이걸 영어로 No, I don't. How can I get one?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뒤에 No, I don't have a library card 쭉 가도 되지만 중복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No, I don't 이렇게 많이 끊는 편입니다. 만약 있으면 Yes, I do. 없으면 No, I don't.
뒤에는 생략됐다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How can I help you라는 말 만들었었죠. help you. 어떻게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인데요. 여기 뒤에는 get one.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로 번역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직역을 한다면 get이 얻거나 받거나 사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해석하려면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라고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How can I get one? 다 같이 해볼게요. How can I get one?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뭐 지도를 받으러 갔다면 지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죠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무언가를 구입하러 갔다면 그거 어떻게 살 수가 있죠.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얻거나 받거나 사다라는 의미의 get,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해석해 주시면 돼요. 다 같이 해볼게요. No, I don't. How can I get one? 한 번 더요. No, I don't. How can I get one? 자, 그러니까 신분증과 전화번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개인정보를 적어야지 이런 카드 같은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You need your ID card and phone number. 이렇게 했죠. You need. 주어 동사를 당신은 필요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진 you need. 이거를 가져왔고요. 뭐가 필요하죠? Your ID card. 당신의 신분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신분증은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ID card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ID card, 신분증 and phone number, 전화번호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당신은 필요합니다. 네가 필요한 거니까 you를 주인공으로 뒀고요. You need your ID card and phone number. 한 번 더 해볼게요. You need your ID card and phone number.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네, 여기 제 신분증이요 라고 제시를 하고 있죠. 이거를 영어로 하면 Okay, here's my ID card. Here is를 사용해서 여기 뭐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상대방에게 뭔가 내밀면서 사용하기 정말 좋은 패턴입니다. Here's my phone number. Here's my ID card. Here's my business card. 뭐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건네는 거에 따라서 뒤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뭐 정말 간단하게는 Here you are. Here it is.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훨씬 더 마음이 든든해지겠죠. 여기서 나온 Here is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Okay. Here is my ID card. 한 번 더 해볼까요? Okay, here is my ID card. 네, 여기 제 신분증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카드가 준비됐습니다. 2주 동안 책을 빌리실 수 있어요. 이렇게 샥샥샥 해가지고 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정말 빨리 만들어주죠. 정말 잠깐 한눈판 사이에 바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렸다 생각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Your card is ready. You can borrow books for 2 weeks. 이런 식으로 빌릴 수 있는 것까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앞에 주어는 카드죠. Your card. 그리고 준비가 된 상태. 카드가 막 움직이거나 막 혼자 행동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태라고 해서 바로 비동사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사람도 그렇지만 보통 사물주어에서는 이렇게 비동사가 많이 사용되거든요. ready는 준비하다가 아니고 준비가 된이라는 형용사 의미거든요. 그래서 your card is ready. 당신의 카드가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초보자분들이 많이 떠올리기 힘들 건데 you can.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막 할 수 있어. 이렇게 뭔가 당차게 얘기하는 느낌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빌릴 수 있어요. 가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허가의 느낌이나 아니면 할 수 있다는 느낌으로 can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You can borrow books. 당신은 책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can을 떠올려 주시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쌓이면 정말 영어로 얘기하기가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은 이런 상황에서 here is, 여기서는 you can 이렇게 나와주시면
첫 부분이 해결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단어를 모르지 않는 이상은 쭉쭉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You can borrow books. 당신은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어떤 기간을 얘기할 때 뭐뭐 동안은 for를 사용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for 2 weeks. 2주 동안 책을 빌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You can borrow books for 2 weeks.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가보면 당신의 카드가 준비됐습니다. Your card is ready. 당신은 책을 빌릴 수 있는데요. You can borrow books. 그게 2주 동안 빌릴 수 있어요. For 2 weeks. 하나, 둘, 셋. 의미 단위별로 끊어서 연습한 다음에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카드가 준비됐고 책을 빌릴 수 있고 그게 2주 동안이구나. Your card is ready. You can borrow books for 2 weeks. 이게 처음에는 힘든데 계속해서 연습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시도해 보는 것과 나는 안 할래라고 넘어가는 것과의 차이는 꽤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해보고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꼭 한 번씩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책을 2주 동안 빌릴 수 있구나.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 같은 거 넣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도서관은 언제 열어요? 이제 오픈 시간 정도 궁금하면 물어봐셔도 괜찮은데요. Thank you. When is the library open? 이렇게 하고 있죠. When, 일단 언제인지 궁금할 때는 when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is the library open?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the library, 도서관이죠. 그 다음에 is는 어떤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죠? open, 열려있는 상태죠. 그래서 언제 도서관이 엽니까? When is the library open? 이렇게 됩니다. The library is open. 도서관은 열려 있다. Is the library open? 도서관은 열려 있습니까? When is the library open? 도서관은 언제 열려 있나요? 쉽게 말하면 도서관이 문을 여는 시간이 언제인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문장 한번 얘기해 보시고 헷갈리시면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평서문 주어 동사 만들어 보시고 의문문 바꿔서 요 when을 넣는 것까지 이렇게 한번 다시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부터 다시 해볼까요? Thank you. When is the library open?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뭐뭐부터 뭐뭐까지 이거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간단합니다. We're open. 우리는 엽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from과 to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from은 출발점을 얘기하고요. to는 앞으로 가는 방향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9시부터 출발해서 from 9 a.m. to 6 p.m. 6시까지 쭉 가서 그때까지 운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From 9 a.m. to 6 p.m. 그 다음에 컴마라고 하고 이 from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Monday to Saturday 이렇게 얘기하고 있겠죠. 네, 만약 앞에 from 9 a.m. to 6 p.m.이 없었다면 from Monday to Saturday 이런 식으로 from과 to를 사용해서 바로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다시 해보면요. 우리는 열어요. We're open.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From 9 a.m. to 6 p.m.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Monday to Saturday.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하고 지나치는 것보다 감사 인사는 항상 해주시면 좋은데요. Great, thank you.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물론 좋아요라고 할 때 good, is good, very good 뭐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부터 하나씩 쌓아가시면 좋을 거예요. 너무 한 단어로 얘기하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길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쭉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간단한 리액션 같은 것들은 Great, thank you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전혀 문제는 없거든요. 다 같이 해볼게요. Great, thank you. Great, thank you.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주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어민이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을 바탕으로 대화문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정말 화창하고 좋네,
꽤 쌀쌀할 거래. 이런 날씨에 관련된 표현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날씨는 스몰토크 할 때 정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 대화문을 통해 초보자분들이 날씨로 말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감기가 완전하게 낫지 못해서 목소리가 조금 잠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화를 한국어로 쭉 했는데 이렇게 10문장을 준비했고요. 하나씩 큰 글씨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안녕 벤, 날씨 정말 좋지? 그렇지 않아? 라고 인사를 건네고 있는데요. 먼저 인사를 건네는 표현 Hi Ben, beautiful day, isn't it?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Hi Ben 다음에 날씨를 얘기할 때 It's a beautiful day 이런 식으로 it's 이런 주어 동사가 등장하는데 실제로 그냥 구어체에서 얘기할 때는 생략하고 beautiful day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한다라고 해서 tag question이라고도 하거든요. 우리가 옷 같은 거 살 때 정말 마음에 들지만 어떤 품질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격은 얼마인지 택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어도 날씨 정말 좋아 라고 한 다음에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게 isn't it?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을 완벽하게 외우기보다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지나가셔도 괜찮아요. Isn't it? 그렇지 않아? 라고 물어보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It is a beautiful day. 여기서 it is 주어 동사 순서 바꾼 다음에 긍정은 부정으로 부정은 긍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is it이 isn't it으로 바뀌게 되겠죠. 복잡하시면 그냥 right 이 정도 표현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Hi Ben, beautiful day, right? 이런 식으로 더 간단하게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일단 이 문장 같이 한번 따라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Hi Ben, beautiful day, isn't it?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화창하고 좋네 라고 하면서 영어로 Yes, it's really nice and sunny today 이렇게 하고 있죠. 날씨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 it is 짧게 줄여서 it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좋은 날씨 화창하다 라고 할 때는 sunny, nice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해가 쨍쨍한 거를 sunny라고 하고요. 그냥 내가 봤을 때 좀 맑고 괜찮은 날씨다 이런 걸 nice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두 개 같이 썼으니까 정말 화창하고 좋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It's really nice and sunny today. 오늘은 정말 화창하고 좋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Yes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Yes, it's really nice and sunny today. 한 번 더 해볼까요? Yes, it's really nice and sunny today. 이렇게 했죠. 만약 다른 날씨를 얘기하고 싶으면 It's cloudy, 구름이 낀 날씨야. It's windy, 바람이 부는 날씨야. 이런 식으로 뒤에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온은 어떤 것 같아? 25도, 30도 이런 식으로 기온이 궁금할 때는요. What's the temperature like? 이 표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What's the temperature like? 다 같이 해볼까요? What's the temperature like? 기온이 궁금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보통 What's the 땡땡 like라고 해서 뭐뭐는 어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기온을 의미하는 temperature 이걸 넣어서 What's the temperature like? 기온은 어떤 것 같아?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20도 정도 덥지도 춥지도 않아 라고 해서 About 20 degrees, not too hot, not too cold 이렇게 했습니다. 20 degrees 이렇게 하면 20도인데요. 앞에 about을 붙여서 정확하게 20도가 아니고 그쯤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about 사용해서 뭐뭐와 관련해서 라는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는데요. 어떤 한 점이 있으면 이 주변에 있는 느낌이 about이거든요. 그래서 한 2시쯤 한 20도 정도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할 때 about이 많이 사용돼요. 여기서도 about 20 degrees 20도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너무 덥다라고 할 때 too hot. 보통 부정적인 의미랑 많이 사용되고요. 너무 뭐뭐하다라고 해서 조금 끌어주시는 게 좋아요. to가 아니라 too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too hot은 너무 더운 거고요. too cold 이거는 너무 추운 거죠. 그런데 앞에 not을 붙여서 not too hot, not too cold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아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Not too hot, not too cold. 그렇죠? 앞에서부터 보면 20도 정도라고 한 다음에 덥지도 춥지도 않아. About 20 degrees, not too hot, not too cold.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일기예보에서 내일 비가 온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 보고 나서 일기예보가 이렇게 말했어 라고 하면서 영어로는 이렇게 해요. The weather forecast says it will rain tomorrow.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영어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구조 형태입니다. The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가 says, 말했어. 이런 식으로 누가 말했다. 이렇게 사람이 말한 것뿐만 아니라 일기예보도 주어로 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해서 미래의 will을 사용했습니다. It will rain. 비가 올 겁니다. Tomorrow. 내일 비가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조금 길어 보이지만 두 개로 쪼개서 첫 번째, 일기예보가 말하기를 The weather forecast says. 두 번째, 내일 비가 올 겁니다. It will rain tomorrow. 두 개 뭉쳐볼까요? The weather forecast says it will rain tomorrow. 이렇게 되는 거죠. 아직 헷갈리고 잘 안 나온다면 각각 안 되는 부분을 조금 더 연습한 다음에 긴 문장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그럼 우산을 가져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영어로 Really? I should take my umbrella then.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should를 사용했는데요.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have to는 좀 강한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데 그에 비해 조금 약한 의미로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should가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우산을 좀 가져가는 게 좋겠는데 이런 느낌으로 간다면 I should 가져가다 take 뭐를 가져가죠? My umbrella 내 우산을 가져가죠? 그리고 끝에 then을 붙이면 그럼 뭐 해야겠다 이런 그럼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I should take my umbrella then 그럼 우산 가져가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하는 게 좋겠어. 이거 약을 좀 먹는 게 좋겠는데 이걸 좀 가져가는 게 좋겠는데 라고 할 때는 I should.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는 you should.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조동사는 느낌동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야 한다라고 우리 한국어로 번역은 똑같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이거는 꼭 해야 되면 have to. 하는 게 좋겠다. should.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지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살짝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죠? 전체 문장 다시 해볼게요. Really? I should take my umbrella then.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꽤 날씨가 쌀쌀할 거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쌀쌀하다.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Yes, and it will be quite cold too. 그렇죠. 쌀쌀한 거는 우리 추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cold, 가장 기본적인 표현 사용했고요. 그냥 cold가 아니라 quite cold, 꽤 그렇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 is cold 이러면 지금 춥다는 게 되지만 it will be quite cold 이렇게 얘기하면 미래 느낌이죠. 앞으로 추울 거다. 꽤 춥다, 꽤 쌀쌀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산 가져가야겠다, 비가 오니까 이런 거랑 플러스해서 이것도 있다라고 해서 to도 더해졌어요. 그래서 and it will be quite cold too. 그리고 꽤 쌀쌀하기도 한데 이 정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yes부터 다시 해볼까요? Yes, and it will be quite cold too. 이렇게 하고 있죠. it is를 사용해서 날씨 얘기하고 it will be 앞으로 어떠할 거다라는 느낌까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일은 따뜻한 자켓을 입고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영어로 I will wear my warm jacket tomorrow. 이렇게 하고 있죠. 이번에도 미래를 나타내는 will이 등장했는데요. 이번엔 날씨가 아니라 내가 뭐뭐 해야겠다니까 I will, I'll 이렇게 미래 시제를 사용했고 뭘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wear, 입어야겠다. my warm jacket, 나의 따뜻한 자켓을 입어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처음부터 주어 동사, 그런데 시제가 있으면 이 주어 동사 사이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나는 뭐뭐 할 거야. I will. 뭘 할 건데? 입을 거야. I will wear. 뭐 입을 건데? I will wear my warm jacket. 언제 그럴 건데? I will wear my warm jacket tomorrow.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쌓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만들기 힘들겠지만 하나씩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스럽게 쑥 지나가면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will wear my warm jacket tomorrow.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 좀 헷갈리면 I will wear my warm jacket tomorrow.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끊어주시면 자연스럽게 들리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아요.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빠바박 얘기한다라기보다는 의미를 살리면서 의미 단위별로 얘기한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야.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고 하면서 영어로 Good idea, stay warm 이렇게 씁니다. It's a good idea, it sounds a good idea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정말 간단하게 특히 우리가 빠른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완벽한 대화문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핵심 단어만 얘기해도 충분히 전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good idea 이렇게만 얘기해도 좋은 생각이야 라는 걸 전달해 줄 수 있겠죠. 물론 내가 좀 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It sounds like a good idea 이걸 한번 써보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그걸 써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좋은 생각같이 들리는데요. 이런 느낌 차이를 좀 줄 수 있겠죠. 하지만 거의 비슷하니까 일단 간단한 것부터 꺼내주세요. 그리고 뭘 쭉 유지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stay가 있죠. 보통 머무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stay warm이라고 하면 따뜻하게 머무르다, 쭉 따뜻하게 있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따뜻하게 입고 다녀 정도로 봐주셔도 괜찮겠죠? 따뜻하게 입고 다녀, 따뜻하게 있어라고 해서 stay warm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좋은 생각이야, 따뜻하게 입고 다녀. Good idea, stay warm. 그렇죠? 마지막으로 너도 라고 한 다음에 내일 보자 라고 하고 있죠? 간단한 편이죠. You too, see you tomorrow. 너도 그래. You too, you too. 나도 그래. Me too. 이렇게 to를 붙이는 것만으로 의미를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사말 많이 쓰는 거죠. See you tomorrow. 내일 봐요. See you later. 나중에 봐요. See you then. 그때 봐요. 이런 식으로 시간 표현만 바꿔주면 되고요. see는 보다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말에도 나중에 봐 라고 할 때 만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내일 보자, 내일 만나자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See you tomorrow. 내일 보자. 이런 간단한 인사 같은 것들 기억해 놨다가 바이바이만 쓰는 게 아니라 You too, see you tomorrow. 이런 식으로 가볍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넬 수도 있을 겁니다. 짧은 것들은 바로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세요. 다 같이 해볼까요? You too, see you tomorrow.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어민의 대화를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대화 안에는 좋은데? 예약해야 될까요? 예약하면 알려줘. 이런 평상시에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있는데 눈으로 보면 라고 할 수 있지만 막상 생각하려고 내가 써보려고 하면 안 나오는 것들 모두 바로바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화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하나하나 왔다 갔다 이렇게 총 10번의 대화를 연습해 보겠고요. 하나씩 큰 글씨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사는 안녕 리사, 이번 주말에 특별한 계획 있어? 라고 물어보고 있죠. 심심할 때 친구한테 전화해서 보통 우리 이렇게 묻잖아요. 뭐 계획 있어? 약속 있어? 이거는요. Hey Lisa,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is weekend?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일단 뭐 hi, hey 전부 다 그냥 가볍게 인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Hey Lisa 라고 이름을 한번 얘기한 다음에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이렇게 하고 있죠. Do you have는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그런데 이것보다는 뭐뭐가 있나요 정도로 생각해 주시는 게 더 편합니다. Do you have any까지 더하면 혹시 어떤 거라도 있니? 라는 의미고요. Special plans. 이거를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한다. 이거는 plan에 가깝고요. s를 붙여서 plans라고 한다면 친구끼리 그냥 편하게 얘기할 때 뭐 약속 있어? 너 어떤 계획이라도 있니?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뭐 주말에 친구랑 놀러 갈 계획, 그리고 저녁에는 영화를 한 편 보면서 편히 쉴 계획, 이 정도에 가깝죠. 그래서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어떤 계획 있어? For this weekend. 뒤에 for 다음에 어떤 날짜를 넣어서 언제 약속 있니?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This weekend라고 하면 이번 주말이 되겠죠. 그래서 인사 Hey Lisa 이렇게 한 다음에 Do you have any? 혹시 뭐라도 있어? Special plans. 어떤 특별한 계획 말이야. For this weekend. 그게 이번 주 말이야. 이런 식으로 영어의 어순대로 하나씩 꺼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순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영어 문장 많이 접하고 얘기하다 보면 점차 몸에 익어서 나중에는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겁니다. 전체 문장 다시 해볼게요. Hey Lisa,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is weekend?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니까 글쎄 아마 그냥 집에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Not really, I might just stay at home 이렇게 했습니다. 뭐 확실하게 할 일이 있으면 딱 얘기하겠지만 뭐 별다른 건 없어, 뭐 글쎄 이렇게 애매한 느낌을 Not really, 뭐 딱히 없다는 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might를 사용했는데요. might는 보통 추측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확실한 느낌, 틀림없이 이거일 거야, 나는 틀림없이 뭘 할 거야, 이것보다는 5대5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뭐 좀 애매한데 이게 바로 might입니다. stay at home 하면 집에 머무르다 라는 의미인데요. I might just stay at home. 아마 그냥 뭐 집에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의미로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애매한 계획을 얘기하죠. just까지 넣어서 그냥이라는 의미를 더했기 때문에 정말 잘 모르겠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말투부터 I might 이게 아니라 I might just stay at home. 약간 헷갈리는 느낌으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얘기해 보세요. 다시 해볼게요. I might just stay at home. Not really부터 한번 연기를 더 해볼까요? Not really. I might just stay at home.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보는 건 어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이 나왔죠? 특별한 약속이 있다고 하면 재밌게 잘 보내 라고 하겠지만 뭐 그냥 집에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데리고 나가야지. Why don't we try the new Italian restaurant? Why don't we 우리 뭐뭐 하는 건 어떨까? 라고 묻는 거고 보통 why don't you를 많이 사용하는데 why don't you는 너 뭐뭐 하는 거 어때? 라고 제안하는 게 됩니다. 주어가 you이기 때문에 너에게 제안하는 거고요. 주어가 we가 되면 우리 뭐뭐 하는 건 어떨까? 라고 제안하는 게 되겠죠. try 동사를 뒤에 사용했는데 try는 한번 해보다죠. 옷을 한번 입어보고 음식을 한번 맛있나? 먹어보고 새로 생긴 레스토랑 있다고 한번 가보고 이렇게 시도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뒤에 that new Italian restaurant 그 새로운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보는 게 어때? 이렇게 묻는 거죠. Why don't we
try that new Italian restaurant. 뭐뭐 하는 게 어때라는 why don't we 이거는 한 방에 나와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본다 라고 해서 try that new Italian restaurant. 두 번째 의미 단위를 이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습하시면 나중에 why don't we go to the movies 영화 보러 가는 건 어때? 이렇게 새로운 덩어리 표현을 넣어서 얼마든지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전체 문장 다시 해볼게요. Why don't we try the new Italian restauran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좋은데? 언제 갈까?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니까 꽤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Sounds interesting. When do you want to go? 이렇게 물어봤죠. Sounds 보통 앞에 it이 있는데 구어체에서는 it sounds가 아니라 그냥 sounds라고 많이 사용해요. Interesting은 흥미로운 거죠. 그래서 들어보니까 꽤 흥미로운 겁니다. Sounds interesting. 우리가 한국어로 좋은데? 괜찮은데? 이 정도로 리액션하는 게 영어로는 sounds interesting.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 구미가 당기니까 When do you want to go? 언제 가는 게 좋겠어?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Do you want to는 뭐뭐 하기를 원해 라는 의미죠. 보통 뭐뭐 할래 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when과 함께 사용해서 언제 가고 싶니? 언제 가는 걸 원하니? 이걸 좀 더 짧게 언제 갈래? 이렇게 되는 거죠. When do you want to go? 한 번 더요. When do you want to go? 그래서 너무 직역해서 언제 가는 것을 원하시나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실전하고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막 한국어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뭐 하는 거 원해? 갈래? 할까? 이런 느낌 들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do you want to구나.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나중에 쓸 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When do you want to go? 언제 갈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좋은 데부터 한번 연기해 볼까요? Oh, sounds interesting. When do you want to go? 연기가 한 스푼 더해지면 훨씬 더 생생하게 외울 수 있어서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토요일 저녁 6시쯤 어때? 생각해 봤더니만 토요일 6시에 딱 가면 되겠다라고 해서 How about Saturday evening around 6? 이렇게 하고 있죠. 토요일 저녁은 Saturday evening. 그리고 앞에 how about이 붙었는데 이거는 떨어뜨리지 말고 하나로 기억해 주세요. How about. How about. 강세는 how about. how와 about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ow about.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할 때 사용하고요. 뒤에는 다른 시간 표현. 일요일은 어때? 다음 주는 어때? 오늘 아침 7시는 어때? 이런 식으로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How about Saturday evening? 토요일 저녁은 어때?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간까지 더한다면 뒤에 6라고 해주면 되는데 6시쯤이라고 하고 있죠. 그럴 때는 중심을 잡고 근처를 좀 빙글빙글 둥글게 도는 around를 함께 사용해 볼게요. around 6 하면 딱 6시가 아니라 그쯤 그 부근이 됩니다. 그래서 How about Saturday evening around 6? 이렇게 해서 토요일 저녁 6시쯤은 어때?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말투도 약간 이런 느낌을 넣어서 How about Saturday evening around 6?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그러니까 좋아. 데이비드도 초대할까? 라고 하고 있죠. 이제 둘이서만 가도 되지만 또 친하게 지내는 친구 중에 데이비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도 초대하자라고 해서 Perfect. Should we invite David too?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invite를 사용해서 좀 초대한다. 완전 친한 친구보다는 좀 초대한다는 느낌이니까 살짝 낯선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should we, 우리가 뭐뭐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should를 사용해서 I should, we should. 내가 뭐뭐 하는 게 좋겠어. 내가 뭐뭐 해야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순서 바꾸면 질문이 됩니다. Shall we? 야, 우리가 뭐뭐 하는 게 좋을까?
invite David too? 데이비드도 초대하는 게 좋을까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또 리액션 중에 sounds interesting. 괜찮은데? 좀 흥미롭게 들리는데? 이걸 사용했고요. perfect. 이거는 더 강한 긍정의 느낌. 좋은데? 완벽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들으니까 그 시간이 딱 좋게 느껴지는 겁니다. Perfect. Should we invite David too? 그러면 우리 데이비드도 초대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Perfect. Should we invite David too? 이렇게 했고요. 좋은 생각인데 내가 전화해볼게. 그래서 데이비드가 머릿속에 없었는데 이름을 딱 들으니까 셋이서 가면 진짜 좋겠다라고 해서 Great idea. I will call him. 이렇게 했죠. 이번에는 좋은 생각이야 라고 해서 Great idea. 네, 다양한 동의의 표현이 있죠. 느낌 차이는 조금 있지만 어떤 것이든지 괜찮으니까 일단 동의할 때 내가 배웠던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써본다. 이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Great idea. 좋은 생각이네. I will call him. I will. 내가 뭐뭐 할게. call him. 그에게 전화할게 라고 하는 겁니다. call을 사용해서 전화하다라는 의미를 줄 수 있죠. I will call him. 내가 걔한테 전화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약속을 자기가 뭔가 제안했으니까 초대하는 것까지 혼자서 탁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동의하는 거 좋은 생각이야 플러스 내가 전화할게까지 Great idea. I will call him. 이렇게 완성지을 수 있고요. 자, 그러니까 맞다. 그러고 보니까 예약해야 될까? Do we need to make a reservation? 자, 보통 need to를 사용해서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Do I need to는 내가 뭐뭐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뭐뭐 해야 될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까라고 할 수도 있고 필요할까라고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뭐뭐 해야 할까 속에 필요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느낌이 녹아있기 때문에 똑같은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우리니까 do we need to. 보통 do I need to는 좀 편하게 얘기하는데 주어 바뀌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양한 주어를 넣어서 얘기하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Do we need to? 우리 뭐뭐 해야 할까? 그 다음에 뭘 해야죠? Make a reservation. 예약을 하다 make a reservation. 만약 have a reservation을 쓴다면 예약을 한 상태를 말하고요. 예약을 하는 동작, 행동은 make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Do we need to make a reservation? 우리가 예약을 해야 할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진짜 인기 있는 식당이라면 예약을 하는 게 좋잖아요. 혹은 내가 새로 생겼다 해서 지나가 봤는데 항상 비어 있던데 라고 하면 꼭 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이 좀 차간다. 그러면 영어로 Do we need to make a reservation? 이 정도로 물어봐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약할게. 초대하는 거, 예약하는 거 얘가 다 해결하죠. 진짜 괜찮은 친구인 것 같아요. Yes, I will do that today.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I will, I'll 이렇게 해서 뭐뭐 할게. 앞으로 무언가를 하겠다고, 미래에 하겠다고 할 때 가장 편하게 사용하는 게 I will 줄여서 I'll 이거거든요. 바로바로 패턴처럼 나올 수 있게 연습해 보세요. I'll do that. 내가 그거 할게. Today. 오늘 할게 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 문장 Yes, I'll do that today. 아주 든든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Yes, I'll do that today. 이렇게 했고요. 마지막으로 알았어. 예약되면 알려줘 라고 하면서 영어로 Okay, let me know when it's all set.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let me know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요청이나 부탁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혹시 생각하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단순하게 let me know, 알려줘 라는 의미가 되겠죠. 친구끼리 하기보다는 조금 살짝 격식을 차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요. when은 언제 뭐뭐 할 때, 시간을 나타내는 건데 언제죠?
is all set. 여기서 it은 어떤 상황이나 물건이나 계획 등을 가리키고요. all set은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준비, 이런 계획이나 뭐 전화하고 예약하는 거 다 끝나고 알려주세요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 잡을 때 이거하고 저거하고 되게 복잡하잖아요. 다 끝나고 알려줘. Let me know when it's all set. Let me know when it's all set.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전체 문장 외워주시면 좋은데요. 외울 때는 반반 나눠서 Let me know 하나, when it's all set. 한 호흡에 두 개 나올 수 있도록 따로따로 덩어리가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조립하니까 Let me know when it's all set. 이렇게 된다고 봐주시면 돼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또 만날 거거든요. 몇 번 만나다 보면 그때는 더 반갑게 인사하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전체 문장 약간 연기 섞어서 Okay, let me know when it's all se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너무 고생하셨고요. 마지막 퀴즈 드리자면 아마 그냥 집에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친구가 너 주말에 뭐해? 오늘 저녁에 뭐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나는 아마 뭐뭐일 거야. 집에 머무르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애매한 걸 나타내는 might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틀려도 좋고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일단 막 댓글로 한번 질러보고 말로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점차 이거였지 하면서 더 늘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